안녕하세요. 초등교육과 교육대학교 입시에 대한 영상을 올리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헤라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정에서 아이들 영어 공부를 도와주실 때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몇 가지 팁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오늘 다룰 주제는 태어나면서부터 영어에 노출을 시켰거나 또는 영어 유치원을 다녔거나 등등 영어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친구들을 위한 영상이 아니고 초등학교 들어와서 또는 정규교과가 시작되는 3학년이 되어서 영어 공부를 시작하는 친구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즉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학부모님들을 위한 몇 가지 조언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모든 과목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굳이 경중을 따진다면 수학, 독서, 즉 국어 이런 과목들이 영어보다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시간 이상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면 당연히 태어나면서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한 친구들을 따라잡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읽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많습니다. 따라서 저는 하루에 딱 1시간만 투자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1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루에 딱 1시간, 그 1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세요. 첫째, 늦었더라도 영어 동영상을 틀어주세요. 하루에 2~30분 정도 틀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아이가 영어 원서를 읽을 수준이 된다면 훨씬 더 그 편이 낫겠죠. 그러나 지금 그런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영어의 기초 단계의 우리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루에 2~30분 영어 동영상을 틀어주세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영어가 기초적인 수준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뽀로로 이런 정도의 이런 수준의 동영상을 아이에게 보게 하면 흥미를 잃기 쉽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좋아하는 동영상을 영어로 보게 해주세요. 요즘에는 넷플릭스나 왓챠 등 다양한 그런 동영상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있어서 호기심을 가질 만한 그러한 동영상들을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이런 걸 좋아한다면 그런 쪽 영상을 틀어주시고 또 그 외에도 아이 또래의 수준의 영상들, 드라마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 정해서 보여주세요.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니까 처음에는 자막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반복해서 보는 거 지겹다 라고 말하면 영어 단어 20개 외울래? 이거 20분 볼래? 이러면 아이는 분명히 20분 본다고 할 거예요. 약간 협박이긴 해도 2~30분 정도 아이가 원하는 류의 동영상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동영상은 책보다는 좋지 않아요. 당연히 동영상을 많이 시청하는 지금 우리 어린이들은 뇌의 발달에 굉장한 불균형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정도, 2~30분 정도의 시간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사이트 워즈를 외우게 해주세요. 혹시 파닉스, 사이트 워즈 들어보셨나요? 파닉스는 영어 발음의 규칙입니다. 알파벳 A가 A로 발음 나는 것이 아니라 에라는 음가가 있어서 에어플레인, ant 이런 식으로 발음 나는 걸 파닉스라고 합니다. 파닉스를 외우면 아이가 영어 단어를 읽을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파닉스 자체는 정확히 들어맞지 않아요. 한글은 기역, 니은, 디귿 이 모든 것이 실제로 거의 들어맞습니다. 거의 발음 규칙에 들어맞지만 영어는 그렇지 않는 예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에어플레인인데 about이잖아요. about을 예를 들면 따라서 파닉스 자체는 이미 학교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께서는 그냥 그 부분은 건너뛰시고 사이트 워즈를 아이들이 외울 수 있게 해주세요. 사이트 워즈가 어떤 단어인가요? 라고 물으시면 굉장히 빈도수가 높은 단어로서 딱 보면 알 수 있어야 하는 단어들을 이야기합니다. 3학년부터 파닉스는 교과서에 녹아 있습니다. 근데 사이트 워즈는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요. 제 생각에 파닉스는 그냥 학교에 맡기시고 사이트 워즈를 아이들이 외우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터넷만 찾아보시면 200 몇 개, 300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찾으셔서 그걸 아이들에게 하루에 이렇게 몇 개씩 2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외울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파닉스를 배우는 단계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규칙에 맞는 것들을 먼저 추려서 가르쳐 주시고 나머지 단어들을 나중에 가르쳐 주시는 방법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이가 학교 수업을 잘 못 따라가서 파닉스에서도 많이 헤맨다 하면 따로 봐주실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 파닉스는 계속 반복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사이트 워즈에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밤에는 픽처북 또는 리더스북 등을 아이에게 20분 정도 읽게 해주세요. 보통 한 권은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최소. 그렇게 해서 아이와 함께 책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보통 영어책 읽기를 시작하는 단계가 픽처북, 그림이 많은 책을 말하죠. 리더스북, 흔히 엄마표에서 많이 하는 ORT, 옥스퍼드 리딩 트리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으로 챕터북, 주로 시리즈 그리고 그 책 안은 챕터로 되어 있어서 챕터 1, 챕터 2 이렇게 나눠서 쉬어가면서 읽을 수 있는 책, 그 다음에 소설 단계입니다. 이러한 4가지 단계이고, 영어 잘하는 친구들은 벌써 소설 이런 거 읽고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픽처북이나 리더스북 한 권 정도 읽도록 시켜주세요.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죠. 처음에 동영상 보기, 두 번째 사이트 워즈 외우기, 세 번째 픽처북이나 리더스북으로 읽기 시작하기, 이 3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 3가지를 매일 동시에 하는 겁니다. 오늘은 1번 하고 내일은 2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3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럼 벌써 1시간이 다 흘렀죠. 그럼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느냐? 그게 아니라 더 이상 시간을 카운트되지 않는 그러한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세요. 잠자기 전에 아이가 영어 책을 들을 수 있도록 CD를 틀어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들려주는 것이 좋냐면 1번에 말씀드렸던 동영상을 음원만 다운받아서 잠자기 전에 들려준다거나, 또는 세 번째 픽처북이나 리더스북에 딸린 CD를 들려주시면 됩니다. 즉 이건 잠자기 전에 들려주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나 몇 분 남았어 이러지 마시고 아침에도 어젯밤에 들려줬던 CD를 들려주면서 깨워주세요. 이것도 역시 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겠죠. 이렇게 매일매일만 하시면 우리 아이가 나중에 수능 볼 때 또는 고등학교 내신에서 절대 영어를 못해서 문제가 될 일은 없으세요. 태어나면서부터 공부를 시작하고 완벽한 노출을 통해서 공부를 시작한 아이에게는 사실 못 따라갈 수 있겠지만 나중에 수능이나 또는 고등학교 내신에서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 부족함이 없으실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주의할 점 몇 가지만 알려드리고 그리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의할 점은 첫째,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말아주세요. 1시간이면 족합니다. 효율적으로 쓰는 1시간이면 족합니다. 만약에 옆집에 어떤 친구는 원서를 읽는다더라, 우리 아이도 그렇게 만들어야겠다 라면서 엄청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잃는 게 사실 너무 많습니다. 하교하고 피아노 학원이나 운동학원 하나 들렸다가 집에 오면 실제 저녁 먹고 남는 시간이 2시간, 3시간입니다. 따라서 영어는 매일 반복적으로 1시간만 정말 총력을 다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나머지 시간은 독서와 수학에 써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독서와 수학에 그 시간을 쓰라는 거지, 너 영어 1시간 했으니까 이제는 유튜브 봐도 돼, 너 영어 1시간 했으니까 이제 게임 해도 돼, 이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럴 바엔 그냥 영어를 몇 시간 해도 됩니다. 둘째, 흥미를 잃지 않게 해주세요. 아이가 정말 내 말을 잘 안 듣는다, 딱 보면 너무 하기 싫어한다, 이럴 땐 엄마가 잘 고민해 보고 해서 아이를 요리조리 잘 설득해서 그래서 함께 공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반발감이 너무 심하다 싶으면 그냥 학원 보내세요. 그게 서로를 위해 더 낫습니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면 한 5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흥미를 잃지 않고 엄마가 잘하면 잘 따라오는 것 같아요. 셋째, 아이가 시간을 들인 만큼 칭찬해 주세요. 영어는 정말 시간을 들인 만큼 나오는 과목이잖아요. 따라서 아이가 시간을 쓴 만큼 정말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이렇게 칭찬 세례를 해도 절대 어떤 악효과가 나오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칭찬 많이 해주시고요. 넷째, 가끔 영어를 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방학 때나 이럴 때 보면 뭐 외국인과 하는 스키 캠프, 외국인과 하는 캠프 또는 영어 마을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곳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이에게 좀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또 저희 학부모님께서 이런 비슷한 그 말씀을 해주셔서 아이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엄마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내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나중에 엄마랑 단둘이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다. 그래서 나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엄마가 잘 못해도 아이에게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진짜 여러 가지의 그 현란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